보도록 합시다. 잘 봐. 방문계 그냥 가볍게만 슥 리뷰하고 넘어가 보자잉. 어이구. 왼쪽 봐봐. 무조건 화자 중심으로 갈 겁니다. 화자 중심으로 갈 거고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사람이 온다는 거는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래.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이 온대. 여기서 말하는 게 리얼 사람이 온다는 게 아니죠. 사람과의 뭐 인연, 운명 이런 것들이겠지. 맞니?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사람과의 인연. 근데 지금 실제로 여기 사람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화자께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현재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일 거고,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성찰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되셨죠?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온대. 이 말은 이 사람의 어떤 과거, 역사,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겠지. 맞니?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그럼 이 사람은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잡으시면 되겠지.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여기에서는 일생을 함께 한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잡으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서지기 쉽고요.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온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 마음이 부서진다는 얘기가 뭐겠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애니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쨍그랑 하면서 깨지는 거 보면 멘탈 깨졌을 때 그런 효과 본 적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람과의 인연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화자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우리는 장음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장음 혹은 부연 설명 이렇게 얘기할 건데, 왼쪽에다 정리 좀 해볼게.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하이픈이라고 불러요. 하이픈이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의 역할이 있어. 첫 번째는요, 장음입니다. 장음이란 얘기는 길게 발음한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는요, 접속부호입니다. 접속부호라고 얘기하고, 얘는 뭐뭐 는다, 니은다 이런 것들. 는다, 니은다 이런 것들. 한다, 밥 먹는다 할 때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접속부호를 의미한다라는 거 잡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해. 세 번째가요, 부연상술이야. 부연상술. 설명을 보충해준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보충. 되셨죠? 그래서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마음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겠지? 되니? 근데 여기에서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대. 그럼 마음을 더듬는다는 얘기가 뭐겠어? 마음을 뭐 한다는 얘기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맞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화자께서는요, 여기 타자가 계세요. 여기 있는 타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타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공감이다 라고 얘기하지. 되니? 근데 여기에서 바람이 더듬어 본다는 얘기는 사람은 더듬어 볼 수 없어. 왜?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 맞니?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읽으셔야겠지.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행간걸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봐. 이 부분도 체크해놔. 의도적인 행간걸침을 하고 있어. 원래는 그냥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이렇게 쭉 이었어야 되잖니? 근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음이라는 걸 한 행을 채웠어. 그래서 행간걸침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이야. 주목하게 되고요. 강조하게 돼요. 조금 어려운 말 쓰면은 초점화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바람을 흉내낸다는 얘기는 뭐겠어? 타자의 마음을 뭐 해야 된다? 공감할 수 있다면 필경 반드시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능하니?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는 뭘 추구해? 타자의 내면을 뭐 하는 걸 추구한다? 공감하는 거를 추구합니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지. 가능하시죠? 밑으로 와서 1번부터 봅시다. (1번) 보세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이렇게 나와 있지? 말을 건넨다에다가 좀 체크해놔봐. 정말 많이 나와요. 말을 건넨다.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부터 보자. 첫 번째는요. 여기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발화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발화자라고 얘기할 거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도 있냐면은요. 청자도 있습니다. 근데 청자한테 말을 할 때 청자한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거를 발화자가 청자한테 말한다라고 해서 말을 건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뭐 먹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볼게. 근데 청자가 있을 때 밥 뭐 먹지라고 했을 때 너희가 원하는 대답은 뭐야? 어떤 거 먹자 이런 거지? 맞니? 그 경우에는요. 청자가 발화자한테 다시 대답을 하는 거야. 말을 건네고 대답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대화라고 부를 거야. 다른 말로는 대화체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발화자가 있습니다. 여기 청자가 있어요. 근데 1번하고는 다르게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여기 있는 청자가 실제 사람이 아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화된 청자다 이런 경우가 많아. 되니? 나무한테 말을 건넨다고 볼게. 나무야 너는 그거 아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무는 나한테 대답할 수 없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의인화되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발화자가 단순히 말만 건네는 경우도 존재해. 그래서 대답이 아닌 청자의 대답이 아니라 발화자가 그냥 독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요 얘기.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발화자가 있어요. 여기 청자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청자가 없습니다.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되니? 이 경우에도 말을 건넬 수 있어요. 청자가 없는데 말을 건넨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독백체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독백적 어조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이야. 독백체, 독백적 어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되셨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화자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성찰 중이고 청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말을 건네고 있지 않아.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요 얘기.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에 보시면은 종결어미를 반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반복한다라는 얘기는 무조건입니다. 운율과 리듬감. 운율과 리듬감. 그 다음에 감정의 지속. 그리고 여운. 이것까지 가셔야 되고요. 감정의 지속과 여운이 남는다는 얘기는 무조건입니다. 화자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화자의 정서, 화자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강조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반복됐는데 뭐뭐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이다, 때문이다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어딨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오기 때문이다. 이게 반복되고 있고요. 담담하게 제시한다는 얘기는 우리 반대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영탄이 사용되었는가? 이걸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영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야, 이시여, 이런 것들, 오,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무조건 담담하게야. 가능하시죠? 그래서 답이 2번일 거고 3번 봐. 청각적 심상 나와 있어. 청각적 심상은 우리 소리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여기선 지금 소리 사용되지 않아요. 제끼시면 돼. 4번. 시상의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만든대요. 끝을 유사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무조건 수미상관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5번. 대조적 어휘를 활용해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No. 부정적 인식은 무조건이야. 이상과 현실의 괴리예요. 부정적 인식은 무조건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되니? 그럼 당연히 이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될 거고 이 이상은 최종 지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겠지. 되니? 그래서 답이 2번이고 3번, 4번, 5번은 그래서 되지 않는 거야. 이해되셨죠? 우리가 겨울방학 때 했던 거 내용이 그대로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그렇게나 한 거야. 2번 보세요. 기억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너네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해하실래? 바람 같은 경우에는 타자의 내면을 뭐 해주는 존재다. 뭐 해주는 존재? 이런 젠장. 뭐 하는 존재? 공감하는 존재야. 됐니? 1번 보세요. 타인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시련. No. 잠시 스쳐 지나갈. 아닙니다. 왜? 여기 있는 화자는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잖니? 스쳐 지나갈 인연 아니고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지향. 너네 이거 또 이 단어 보고서 지향이 뭐예요, 선생님? 에라이 씨. 너네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어휘 중에 하나죠. 지향은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다, 바라다, 요런 의미가 있고요. 지양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야. 하지 말아야 된다. 가능하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되도록이면은 음식 섭취를 지양해 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디 밥 먹으러 갔을 때 쩝쩝대는 소리를 지양해 주세요. 이런 것들 있지. 하지 말라 이 얘기야. 가능하시죠? 지양하다 꺼지시고.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지금 타인한테 얽매이면 주제의식 자체가 아예 비껴나가는 거잖아. 사람과의 인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와있지. 타인의 마음을 뭐하고? 이해하고 위로해준다. 이게 뭐야? 공감이야. 되셨죠? 이게 공감이야. 이해하고 위로해준다. 공감. 방문객은요, 어떤 사람이나 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해야 돼. 다시 감상해야 됩니다. 잘 봐. 방문객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오는 손님이래. 그러나 방문객의 화자는요, 일상적 만남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타인의 일생이 온다고 인식하고 있어. 타인의 일생이 온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얘는 화자의 인식이죠? 그래서 뭐겠어? 주관적 인식입니다. 즉 방문객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뭐하고? 성찰하고 있지. 내면세계 인식하고 있으니까 만남의 순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다. 재인식합니다. 이런 얘기야. 왜? 성찰을 통해 만남이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이러한 화자의 인식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돼야 된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이 메시지가 다시 말해서 주제의식입니다. 주제의식. 가능하시죠? 화자는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온다는 표현을 통해 만남의 순간이 지닌 소중함을 전달한다. 쌉가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행위를 환대한다라는 거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위로해준다, 공감해준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표현을 통해 인간관계가 서로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쌉가는 바람은 더듬어 본다라는 걸 통해서 오롯이 받아들이는 서로의 삶을 섬세하게 헤아린다. 섬세하게 헤아린다가 뭐겠어? 공감이죠. 지금 공감이라는 얘기를 계속 여러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다.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 공감이야. 됐니? 5번.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는 표현을 통해 타인과의 만남으로 나의 마음을 치유받고 싶어 한다. 잘 봐.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타자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다면, 공감할 수 있다면의 의미겠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나의 마음을 치유받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가능하시죠? 타자의 마음을 뭐 하겠다? 공감하겠다 이 얘기지. 타자의 내면을 공감하겠습니다 이런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서술을 한번 봅시다. 뭐 얘는 쉽죠?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특히 A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온다 이 표현. 그 다음에 B에는 이제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 요 얘기 체크하시면 되겠고, C 같은 경우에는 부서지기 쉽다, 부서지기도 했을 요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럼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되셨죠? 넘어봅시다. 4번. 잘 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 그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반성적 어조라고 하면 좀 곤란해. 그런데 가장 적절한 거 고르시는 거야. 일단 1번 제껴놓고 2번부터 보자.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냉소적으로 관조한다 이 표현 나와 있지? 체크해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냉소적이랑 그 다음에 관조를 보셨는데 관조는 뭐 워낙에 쉬우니까요. 일단 냉소적부터 보시면은 잘 봐. 여기 있는 냉소적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해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인식을 하는데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비웃을 수 있어요. 현실을 뭐 한다? 비웃는다. 가능하니?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냉소고요. 두 번째는요, 자조예요. 냉소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타자와 세계에 대한 비웃음이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타자와 세계. 가능하니? 자조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야. 됐니? 그럼 봐봐. 만약에 누가 막 뭐 공부도 안 하면서 갑자기 서울대 가겠대.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러겠지만은
공부도 안 하면서 막 8등급, 9등급이 나 서울대가 목표야 이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한심하게 느껴지겠지?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 아, 저 새끼 뭐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서 웃어. 그럼 그건 뭐예요? 비웃음이지? 아니? 이거잖아. 그걸 뭐라고 부르고? 냉소라고 부르는 거고. 스스로에 대해서 비웃어. 아휴, 내가 뭐라고? 그게 뭐야? 자조야. 가능하시죠? 그래서 냉소적으로 일단 보지 않아. 왜? 현실을 지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없잖아. 가능하니? 관조는요, 내가 얘기했어. 이거 첫날 첫 시간에 얘기했다. 관조는 무조건이야. 객관적 인식이에요. 관조는요, 객관적 인식입니다. 주관적으로 보지 않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되셨죠? 아우, 더워. 에어컨 켜야지. 16도는 너무 심해, 그거. 한 번만. 자연을 매개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면을 성찰하는 것까진 쌉가는. 근데 자연을 매개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물 안 나와. 이래니? 자연물이 안 나와요. 엄마야. 안녕? 뭐 아무데나 앉으렴. 지워줄게. 거기 있으면 잘 안 보이지 않을까? 뒤에 안 보일까 봐. 아, 그래? 아니, 일로 와. 4번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과의 관계가 없어. 됐니? 대상과의 관계가 없다.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다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진 않지. 5번 현실에 대한 회의라는 얘기는 무조건입니다. 의심을 품다야. 의심을 품다. 되셨죠? 의심을 품다는 얘기는 무조건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해. 의심을 품다는요, 무조건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없죠. 그럼 답은 1번인데 이게 왜 1번인지를 보셔야 돼.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라 나와 있지. 어떤 삶의 본질? 타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삶의 본질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고민을 봐봐. 반성적이라고 나와 있어.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시면은 반성한다는 성찰하다라고 나와 있거든. 표준국어 대사전의 기준이야. 사실 이 선지는 좀 잘못 나왔어요. 반성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하다 이 의미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반성적을 표준국어 대사전을 갖다가 근거로 쓴 것 같아.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성찰적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반성이 어쨌거나 성찰하다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걸 고르자면은 1번이라고 체크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지. 실제 시험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성찰적 어조다라고 보시는 게 적합할 겁니다. 되셨죠? 아이씨, 어디 갔다? 아. 5번 봅시다. 기업과 같이 말한 의도예요. 사람이 온다는 거는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과의 인연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의도로 가장 적절하지. 내면을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겠지. 시간을 거슬러 온다. 거슬러 오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의 마음이 바람과 함께 온다. 바람은 여기 있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고요. 만남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다. 준비해야 된다. 많다. 그런 건 내용 없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없고요. 5번이 답이지.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이 온다. 이런 얘기. 제가 여기 써놨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다. 이런 것까지. 답은 5번으로 선명하게 끊길 겁니다. 되셨지? 6번 봅시다.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맥락 같은 경우에 작가 맥락,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 그 다음에 독자 맥락, 문학사적 맥락, 아마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다시 적어드릴게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이렇게 네 가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작가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를 우리는 표현론적, 작가가 무엇을 썼는가 표현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독자 입장에서 해당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얘는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어떤 상황들이 반영되기도 해서 얘는 반영론적 관점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당시의 문학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어떤 문학 사조가 있었는지도 묻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는 이렇게 총 4가지야. 됐니? 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표현이 사용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내재적 관점이고요. 여기 있는 사회문화, 그 다음에 문학사가 어떻게 반영됩니까? 이런 것도 묻기 때문에 얘는 외재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까지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문학 소통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감상 기준을 고려해서 방문객을 다시 감상해보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밑으로 가볼게. 감상 기준을 보세요.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는 온라인에서 보이는 삶의 일부만으로 상대를 안다라고 여기고 가볍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볍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근데 이 시의 화자는 모든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인연을. 이러한 현상은 인간관계의 깊이를 감소시키고 이거 봐. 여기 나와 있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뭐한다? 방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현재 부정적인 어떤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얘기지. 보기를 통해서 보면은 부정적 사회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인간관계 피상성,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들. 이에 따라 관계의 진정성을 회복하고요. 깊이는 소통을 추구합니다. 추구한다는 말은 지향한다는 얘기야. 되셨죠? 그러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시는 거겠죠. 맞니? 사회문화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시 방문객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요 얘기야. 그럼 봐봐. 요 시를 창작했던 작가가 계시겠죠? 근데 여기 있는 작가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 근데 여기 있는 현실은 굉장히 피상적이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피상적 인간관계. 피상적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해와 공감을 방해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이해와 공감을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적 인식이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고 이 부정적 인식은 반드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전제로 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거는 어떤 거겠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간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겠지. 맞니?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작가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라는 얘기일 거고, 지향은 무조건 현실에서의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어떤 게 결핍되어 있는 거겠어? 인간관계를 딥하게, 깊게, 인간관계를 뭔가 소중하게 다루는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거겠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핍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걸 지향하는 걸 거고. 되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 보기를 통해 보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 과정에서 타자를 뭐 해야 된다? 공감해야 합니다 라는 것도 드러나는 거지. 그럼 이 지향하는 과정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가능하시지?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핵심인 거야. 그럼 가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시면 돼요. 1번. 화자의 인식은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온라인 만남의 한계를, 여기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성찰하게 합니다 라고 나와 있지. 됐니? 이런 걸 통해서 시 속에 있는 화자가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성찰하게끔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2번. 화자가 방문객을 타인의 일상으로 확장해서 봤대. 타자의 그걸로 확장해서 본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 진실성을 되새기게 한다라고. 되새긴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놓자. 되새긴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반추하다의 의미를 가져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 반추하다. 그래서 소나 이런 애들 우리 반추동물이라고 얘기하지. 막 개원애잖아. 많이 반추하다. 잘 알아두세요. 3번. 화자는요, 방문객을 통해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피상적 관계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모두 존중한다. 아닙니다. 피상적인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인식해? 부정적 인식이잖아. 가능하니? 그래서 모두 존중한다가 아니겠지. 4번. 화자가 방문객의 마음을 섬세하게 이해하려는 태도. 이해한다. 섬세하게 이해한다. 무조건 공감이에요. 내면 세계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현대사회 소통 방식이 잃어버린, 여기 나와 있죠? 공감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공감의 가치. 5번. 화자가 방문객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일생을 지인관계로 바라본 거는요,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진중하게 대해야 된다.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쌉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나올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뻔하죠. 바람이 어떻게 됐겠어? 의인화가 이루어졌겠지. 바람은 원래 공감할 수 없어. 그런데 화자께서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니까 의인화가 이루어졌고요. 의인법, 의인화, 쌉가능.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타자의 마음을, 타자 혹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되셨죠? 넘어갑시다. 7번. 진짜 우리 엄청 자세하게 하고 있어. 집에 가셔서 이걸 당연히 이제 복습을 하셔야겠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있는 문제들도 다시 다 드릴 거예요. 그거 하면서 다시 또 적용해보고 똑같이 또 풀어보는 거야. 가능하시지? 그때는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 헷갈렸다거나 이런 것들 틀린 것만 해서 할 거예요. 이해됐지? 학교에서 수라 나가니? 엇박자디 나가? 아직 범위를 안 알려줘요. 아 그래? 일단
박자디? 뭐 나갔는데 오늘? 오늘 어제 그거 나갔는데 뭐? 이거 스노우볼 다음 거. 그게 수라. 아 그럼 나갔나? 그러니까 원래 그 뭐야 이거 다음 게 뭐예요? 그 막 무슨 뭐 언어 생활? 언어 생활에 무슨 뭐 의사소통 모시갱이 이런 거 내 일부러 뺐어요. 그거는 그 부분은. 전화 나왔는데 그래? 이따 내가 교과서 가져와서 보여줄게. 그냥. 우영이는 어디 나가? 그 스노우볼을 어. 나간 건 아니고 그냥 읽기만 했어? 꺼졌니? 설마? 왜? 알고 있어요. 어? 그냥 아. 그 스노우볼에 그냥 읽기 자료로 준 거잖아. 그 뭐라 해야 돼? 나만 봐야 돼. 아? 교과서 봐야 돼. 전화 와서 어디 나갔다는 거야? 여기. 시험 뭐 매체 자료나 이런 거는 그냥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범위라고 하면은 그때 합시다 그냥. 얘 워낙에 너무 쉬워가지고 일부러 안 넣었어요. 얘는 1시간이면 끝나. 그냥 뚝딱 뚜짝 해가지고 끝나요 그러면. 시나 소설이 어려워서 그렇지. 7번 봅시다.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점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잘 봐. 와. 공간의 이동은요 무조건이야. 이렇게 약속하셔야 돼. 공간은요 시적 화자, 시에서의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야. 화자가 존재하는 곳을 우리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화자의 시선이 닿는 곳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내가 만약에 회상을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살던 집에서 만약에 뭐 새로 이사 간 집이 떠올라. 그럼 그것도 역시 뭐야? 공간의 이동이에요. 가능하니? 그래서 여기는 시선을 다른 말로 인식의 대상이다 라고 바꿔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인식의 대상. 가능하시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점층적으로 확장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어. 점층이란 얘기는요. 점차 확장되거나 점차 축소되는 걸 의미합니다. 점차 확대되거나 or 점차 축소되는 걸 의미해요. 학원에서 그 다음에 학원의 건물에서 안양시에서 경기도에서 무슨 뭐 있냐? 우리나라에서 뭐 월드와이드 지구촌에서 지구에서 우주 뭐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걸 전부 다 뭐라 그래? 점층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역순으로 가면은 축소되는 거겠고요. 가능하시죠? 여기 아까 또 나온다. 대화체 나와 있죠? 대화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돼. 근데 여기에서 말을 주고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체 없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공간의 이동 없고요. 3번 과거를 회상한다. 회상하려면은 과거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셔야 돼. 회상하려면은요 과거 장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 과거 장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근데 여기에선 과거 장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과거를 회상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두 글자로 성찰입니다. 무조건 성찰을 전제로 해. 현실을 관망한다. 아까 전에 우리 관조하다 이런 표현 나왔었지? 관망하다는 얘기는 무조건 관조입니다. 관망은요, 관조를 의미해. 그리고 이 관조는 당연히 객관적 인식을 전제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객관적 인식 없어. 다 주관적 인식이야. 회상도 없고요. 4번 답이죠.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부각 앤드 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특정 단어로 한다면은 거기 뭐뭐 오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오는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단어 혹은 구절 이렇게 바꾸셔도 문제 없습니다. 시간을 대비하는 구성을 통해 부각한다. 봐봐. 대비를 하게 되면요. 무조건이야. 서로 다른 장면, 서로 다른 소재 있어. 겨울방학 때 했던 내용인데 잠깐만 리마인드 좀 해보자. 장면과 소재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 얘네들은 서로 키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로 서로 뭐 되냐면요. 연결되고요. 결합되고요. 통합됩니다. 차이점으로 서로 연결, 결합, 통합돼.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요. 됐니? 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 있어. 다른 한쪽은 팔수생이야. 서로 어때? 대비되죠? 그래서 무슨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겠어? 너희들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니? 서울대 의대생 있어요. 여기 팔수생이야. 공부 안 해, 팔수생. 맨날 막 PC방 가가지고 당구장 가가지고 막 짜장면 먹고 있어. 뭐가 느껴져? 니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 그거야. 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의미야. 가능하시죠? 그럼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뭐 하겠어? 요 두 특성을 서로 뭐해? 부각하고 또 뭐 한다? 강조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대비하는 구성을 통해 부각한다. 근데 시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아. 과거와 현재 장면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시간 대비인데 여기에서는 시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키운 거야. 되셨지? 8번 가봅시다.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에어컨이에요? 응. 온풍기가 아니야. 더워가지고 틀어놓은 거야. 어. 추워가지고. 아, 추워? 그럼 온도를 좀 올리면 돼. 감사합니다. 아니, 딱 들어왔는데 뭔가 공기가 너무 탁하다고 해야 되나? 더웠어, 너무. 켰어요. 안녕. 이제 또 통합사회도 해야 되네? 제기랄. 통합사회. 좋다. 행복하다. 제기랄. 통합사회 어디 나오고 있니? 일단은? 일단 관점. 통합적 관점 뭐 그런 거. 작년에는 문화고가 되게 범위가 좁았거든. 근데 쌤이 엄청 천천히 나가세요. 아, 그래? 그 관점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 한 수업마다 한 개씩 나와요. 그 쌤 TMI만 맨날 얘기하세요. 그 수업할 때 약간 본인의 인생 얘기하면서 문을 열고 계속 나가다 들어왔다 하세요. 야, 개꿀이다. 야, 나도 그렇게 수업하고 싶다. 나도 이거 1번 선지 해설하고 썰 풀고 2번 선지 해결하고 썰 풀고 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가면 나 개꿀이겠다, 씨. 와. 내가 작년에 진짜 그랬다니까. 작년에 약간 학교에서 애들이 진도 어디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특히 문화고가 유난히 그랬어. 문화고가 저희는 수업을 안 해요. 막 이러는 거. 뭔 개소리야 했는데 선생님이 안 들어왔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학기술고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안 들어왔대. 그래서 뭔 소리야? 진도는 안 나가요. 3월 말인데? 이러면서 막, 왜 안 나가지? 막 이랬었거든? 나 그래서 작년에 소박한 꿈이 생겼었잖아. 나도 강사 때려치고 교사나 할까? 나도 교사 할 걸, 씨. 이런 생각했지. 정말 쉽지 않아요. 1번. 뭐야? 1번? 1번.
바람이 마음을 더듬어 본다는 점에서 바람으로부터 위로받았음이 아닙니다. 화자가 위로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바람은 어떤 존재야? 내가 저렇게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바람은 무조건 지향하는 대상입니다. 본받아야 될 대상이야. (2번)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점에서 화자와 그가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다 아닙니다.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중요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라는 점에서 관계를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내 마음이 환대가 된다는 점에서 방문객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나오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의 중요성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려울 게 없어. 9번 가보자. 또 나오죠.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독자 맥락, 그 다음에 문학사적 맥락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바탕으로 작가 맥락, 문화적 맥락, 독자 맥락 바탕으로 읽어볼 겁니다. 가보자. 가장 적절한 거예요. 써줄게. 기억은 작가 맥락, 니은은 사회문화적, 디귿은 독자. 여행을 가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랑 친구가 되어서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어. 이건 작가가 아니라 누구 입장이야? 독자 입장이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겠지. 이렇게 확정하셔야겠죠. 2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서 한 사람의 일생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대. 이것도 역시 누구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니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관계는 확장되었지만 깊이는 소통이 부족해진 현실이 떠올랐어. 그래서 답이 3번이겠지. 온라인에서 보이는 일부만을 근거로 상대를 다 안다고 여겼던 과거를 반성하게 됐어. 얘는 독자의 입장이죠. 요즘 인간관계를 소재로 한 활용한 시가 많이 창작되고 있어서 비슷한 주의 다른 작품 나오죠? 그럼 이 말은 문학사적이거나 혹은 뭐 사회문화적이거나 이런 거겠지. 니은이거나 혹은 문학사적 이런 것들. 나도 옛날에는 여행 가가지고 막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랬는데 이젠 기가 빨려서 못하겠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막 소모임 이런 데 종종 나갔는데 힘 빠져 이제. 얘도 봅시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고요. 그 섬에 가고 싶어요. 정현종 작가의 만남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보제. 섬이 있다의 의미와 섬이 가고 싶다. 여기 있는 섬은 전부 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10번부터 12번으로 가보자. 10번이요. 얘도 막 반어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 이것도 이제 너네 선지에서 종종 만나시게 될 텐데 무조건이야. 반어와 역설에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은 반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반대로 말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는 거. 근데 이렇게 좀 너네 그런 거 있잖아. 맨날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들었던 거. 뭐 잘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실제로 잘한다가 아니라 뭐야.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니?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살짝 좀 맥락이 어려웠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 잘 봐. 여기 있는 반어를 뭐라고 정의할 거면은 내면 세계와 반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의미해요. 내면 세계와 반대로 말하거나 행동한다. 그래서 말하면 어조일 거고 행동하면 태도니까 내면 세계와 반대로 말하면 반어적 어조, 내면 세계와 반대로 행동하면 반어적 태도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계세요. 화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있는 자아와 그리고 여기 있는 내면 세계가 있어. 여기 있는 자아는 실제 현실에 있는 존재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아를 우린 다른 말로 현실적 자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여기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여기에도 인식주체인 자아가 계시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현실적 자아와 여기에 있는 내면 세계 속의 자아, 내적 자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 자아와 내면 간에, 내면 세계 간에 차이와 괴리가 전제로 돼요. 차이와 괴리가 전제로 된다. 됐니? 그래서 반어다. 이 얘기.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해봐야겠지. 내가 만약에 실제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보자. 근데 내가 말할 때는 꺼져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때? 사랑한다며. 근데 왜 말할 때는 꺼져 이러는 거야. 뭐 잘 모르긴 하겠다만 뭐 츤츤대는 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실제 예시를 보여줄까? 뭐야? 어? 뭐야? 미친! 갑자기 컴퓨터가 부팅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 충격적인데? 수업하지 말자는 건가, 지금? 개화나네? 에반데? 아니 가끔 가다 컴퓨터가 이래. 나 이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한 3달쯤 됐는데 갑자기 지 혼자서 꺼져. 뭔 경우 없는 경우인지 모르겠네. 킹 받아요. $500,000원짜리인데 그냥 비싼 거 살걸.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부팅은 빨라. 그나마 다행이야. 부팅만 빨라요. 번으로 갑시다. 괜히 깝치다가 노트북만 꺼졌네. 씨.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대상의 이중성이라고 나와 있지. 성격이 2개인 거야. 성질이 2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반어적 어조를 통해서 이런 현실적 자아와 내면 세계 간의 차이와 괴리를 뭐 하게 되냐면은요, 무조건입니다. 부각시킨다. 또한 강조합니다. 이게 핵심이야. 부각과 강조는요, 반드시 이걸 전제로 해. 긴장감을 높입니다. 긴장감을 높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반어적 표현 없고요. 그래서 이중성 부각 이런 것도 없고요. 2번으로 가서 색채어를 활용한다 나와 있어. 색채어는 무조건 색깔이야.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런 것들. 여기 정서 변화 나와 있죠? 정서는 무조건 내면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변화? 그런 거 없어요. 애상적 어조라고 나와 있어. 사실 지금 현재 교과에서는 애상적이다 이런 얘기 좀 용도 폐기된 지 오랜데
애상적이라는 얘기는 슬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프다. 대상에 대한 그리움 없어요. 상승적 이미지 꺼지시고 올라가는 건데 없고. 이거 좀 볼까? 표면에 드러난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 잘 봐. 표면에 드러났다는 얘기를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 물론 여기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은 내 마음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에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봐. 표면에 드러난 화자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얘기. 얘는요 무조건입니다.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하면 확인 가능할 때 그러면 무조건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나는이라는 얘기가 굳이 없어도요.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만 드러나면 그 어떤 주체가 존재하면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확인 가능하면 무조건입니다.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성찰을 전제로 해야 돼. 되셨죠? 11번으로 가봅시다. 앞으로의 선행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뭐 착한 일 하자 이런 얘기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무례하게 대하더라도 나만큼은 타일은 이해한다. 무례하게 대한다 지금 그런 얘기 없고요. 다른 마음에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갈피 같은 존재가 아니지. 바람 같은 존재죠. 한 번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헤아리자 그런 얘기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걸 피하지 않고 만남의 소중함 sure, 정성껏 대하자 sure. 문제 없습니다. 12번 같은 게 이제 너네가 만약에 학교에서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오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길어지면은 그냥 힘들어 하거든. 보자. 그거 보세요. 독자는 문학작품을 매개로 다른 독자 및 작품과 소통을 합니다. 재미와 감동을 느껴요. 질문을 작성할 때는 작품을 감상하며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과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한 부분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재. 기억 봐보세요. 방문객은요, 뭐라 나와? 만남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다.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는 거지. 내가 시인이라면 누구와 만남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작가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거고. 이거 봐. 필경 환대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대. 그래서 이 시에서 표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겠어? 내재적 관점에 의해서 보시는 거지.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 또 다른 말로는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셔도 되겠지. 표현론적 관점. 한번 봅시다. 정현종 작가의 섬이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감상하고 공통적으로 제시된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 작가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작가 맥락이겠지.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만남의 형태가 있어.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지. 다양한 만남 없습니다. 다양한 만남 없어. 만난다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거지. 5번.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는 게 다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얘도 표현론적 관점이지. 내재적 관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죠. 표현론적 관점. 그게 답이 4번이 되시겠죠. 서술형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부서지기 쉽다, 상처받기 쉽다 이런 것들. 19의 속성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요런 얘기. 노트북 또 꺼졌어. 왜 이래?
와, 돌겠네. 왜 이러지? 좀 충격인데? 또 꺼졌어. 아니, 진짜 왜 이래? 진짜 노트북까지 다 속썩이면 나 진짜 힘들어지는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수업할 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일단 13번 봅시다. 일단 꺼진 상태에서 그냥 보자. 어쩔 수 없다. 13번 보세요.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노볼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중략 부분, 앞부분은 전부 다 all of them 뉴스 보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서술자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설하고 있지. 그래서 요약적 서술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1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은밀한 행동 양상 그런 얘기였고요. 은밀한 아니겠고 과장된 말과 행동이라고 나와 있어. 봐봐. 두 번째 나와 있는 과장된 말과 행동은요. 켜지긴 켜졌다 드디어. 아씨. 과장된 말과 행동은 무조건이야. 희화화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희화화. 희화화. 다른 말로는요. 해학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해학. 주로 고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고전 파트 들어가게 돼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 번에 아니 하루 만에 2번이나 갑자기 셧다운 되는 거는 리얼 처음인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꺼진 상태 그대로 다시 또 켜져 있네? 어이가 없네. 스트레스 받아. 나의 계획이 망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나. 스트레스 받네. 맞아 봅시다. 3번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한다. 그 부분이 아니겠죠? 서술자는 뭐로 고정되어 있어? 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서술자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서술자가 달라진다는 얘기는요. 서술자에 따라 서술자의 내면도 다 달라지겠지? 그래서 내면세가 바뀌기 때문에 인식하는 대상도 좀 더 바뀌겠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다 바뀌겠지. 맞니? 서술자의 내면이 바뀌어. 그래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인식의 주관적 인식도 바뀐다. 이렇게 합시다. 주관적 인식도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해진다는 얘기를요, 무조건 이런 입체도형 생각해 보시면 돼. 입체도형. 그래서 다양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다. 혹은 입체적이다. 이런 얘기로 씁니다. 오케이. 됐어. (3번) 봅시다. 3번이네. 4번.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해서 이야기 전개를 지연시킨다. 이런 표현 나와요. 나란히 배치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병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치하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답은 5번이겠죠. 요약적 소술. 그래서 다른 말로는요.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 개괄적이라는 얘기는 대략적이다.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략적.
되셨지? 압축적 제시, 대략적 제시. 되셨죠? 자, 그 다음 14번 가봅시다. 나는 가를 쓴 작가의 말이래. 나를 한번 봐볼까? 뭐 이상기후. 이것도 이제 우리 학습활동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작가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을 때 작가가 이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다라는 얘기고, 이 문제의식은 현실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그게 소설의 어떤 사건이 되시겠지.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이런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작가의 어떤 내면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면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에 대한 반응 보시면은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 미래, 그런 얘기 아니야.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지. 현실과 닮은 세계를 제시해서 현실 속의 문제를 뭐한다? 성찰하게끔 만든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으니까. 현실 문제의 심각성, 현실 문제를 직시, 독자에게 현실의 문제를 성찰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되셨죠?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5번으로 가볼까? 생태문학은요, 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문제를 탐구하고 환경 위기 및 생태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담았어. 생태적 감수성, 생명 존중의식 이런 것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환경 문제가 가져오는 재앙과 혼란을 강조해서 여기 나왔죠. 적극적인 무엇을 촉구해? 실천을 촉구해.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하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실천하기 위한 개인적이고 집단적 태도. 이러한 문학적 접근은 환경 문제가 초래하는 재앙을 단순히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심각성 고찰,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를까지. 되니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문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1번부터 볼까? 괴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환경 변화가 초래한 재앙이며 동시에 사회적 혼란의 원인, 문제의식. 느릿한 복급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해 삐쩍 말라버린 시신을 발견하는 걸 통해 비극적 결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사회적 혼란이 거듭된 모습을 여기 나오죠. 압축적,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얘기. 끝없이 치우는 이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런 얘기가 아니죠. 비극적 상황을 부각시키는 거지. 또다시 눈 내리는 것 심각성. Yes. 서술의 5번 쉽죠. 이상기후에 관련해서 이상기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한다. 이런 얘기지.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수라로 가봅시다. 오늘 여기 아마 미리 알고 가기까지 하면은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뭐 해오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백석의 수라 있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읽고 내면색이 잡고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오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죠? 넘어가 보자. 얘도 볼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서정갈래의 특성이에요. 서정은요,
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형식이야. 잘 봐. 빠르게 리마인드만 하고 가자. 이게 지금 명확하게 머릿속에 좀 잡혀 있어야 뒤에 있는 엇박자 D, 파수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잘 봐. 여기 있는 자아가 계세요. 여기 있는 자아가 자신의 내면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자아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를 인식할 겁니다. 외부 세계를 인식해요. 잘 봐. 여기 있는 자아가 외부 세계를 그냥 인식할 수도 있어요. 얘를 우리는 객관적 인식이라고 불렀고, 앞서서 문제 풀면서도 나왔지만은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관조합니다 라고도 얘기했었지. 근데 문학에서는 우리가 이 객관적 인식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자아의 내면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주관적 인식과 주관적 변형을 조금 더 우리는 주목해서 볼 거야. 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관적 인식과 주관적 변형에 관련해서 먼저 일단 첫 번째,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객관적 인식의 대상, 외부 세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사실적 세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했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적 세계. 근데 여기 있는 자아가 주관적 인식을 통해 외부 세계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를 우린 다른 말로 상상적 세계입니다 라고도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상적으로 인식하는 거를 우리는 전부 다 세계의 자아화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고, 얘를 다른 말로는 서정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지. 그래서 서정갈래, 서정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아를 우리는 서정갈래에서는 화자다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서사갈래에서는 소설이겠죠. 서사갈래에서는 인식일체인 자아를 다른 말로 서술자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서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라부터 시작해야죠. 앞서서 이제 방문객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인식주체인 자아가 계시는데 인식주체인 자아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할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는 거를요, 두 글자로 성찰합니다 라고 얘기한다 했어. 그리고 그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합니다. 드러내어 인정합니다.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반성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 반성.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성찰적 어조와 반성적 어조는 다른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 자아가 아닌 타자가 계세요. 다른 사람이야. 여기 있는 타자도 역시 뭘 갖고 있냐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아가 타자의 내면 세계를 인식할 겁니다. 타자의 내면을 인식해. 얘를 우린 다른 말로 공감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공감. 그래서 앞서서도 엄청 나왔지. 바람이 뭘 해주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감이야. 가능하시죠? 지금 엄청 압축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봅시다. 서정갈래 특성이에요. 서정갈래는 여기 봐. 개인의 정서, 내면이겠죠? 정서를 뭐한다?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형식이고요. 서정갈래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정서를 그린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래서 전부 다 상상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죠? 전부 다 상상적으로 세계의 자화를 한다 이런 얘기. 시의 구성 요소와 주제 형상화 이렇게 나와 있어. 요것만 보시면 돼.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 함축적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거를 하나로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야. 시어를 배열해서 운율을 만들고 리듬감을 만들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심상을 뭐한다? 구체화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개성이 드러난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요 개성이야. 되셨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다 적어 놨어요. 근데 오른쪽에다가 제가 하나만 적어 놓을게. 봐봐. 우리가 이제 시를 읽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기 있는 화자, 그러니까 자아의 내면을 들여다볼 거야.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서 이 자아는 왜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지? 이걸 읽어내는 게 문학입니다. 됐니? 그래서 너네가 수능 문학이 됐든 아니면 교과서에서 하는 모든 문학은요. 여기 있는 화자에 대한 공감 능력 측정이야. 이해되셨어요? 공감 능력 측정이야. 화자의 내면이 무엇인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잘 봐. 저기 있는 화자의 내면은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죠? 맞니?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추상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 또 한 가지 관념적이다 라고 얘기해. 이념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정신적입니다 라고도 얘기해. 또 다른 말로 형태가 다른 것들과는 다릅니다. 형이상학적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화자의 내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슬프다. 아, 슬프다라고 하면 뭔가 와닿지가 않아. 어떻게 슬픈데? 얼마만치 슬픈데? 그렇게 드러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드러내고 싶냐?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뭐 하고 싶어 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구체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자세하게 서술하다라고 얘기해. 자세히 서술. 디테일하게 서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아,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데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최대한 눈에 보이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실제로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적으로 서술한다 라고 얘기해요. 감각적으로 서술한다. 그럼 여기서만 감각은 뭔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감각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크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이다라고 얘기하죠. 되니? 그래서 이런 감각을 토대로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는 심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다른 말로는 이미지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감각적 심상. 또 다른 말로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지. 최대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눈에 보이게. 최대한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감각, 구체적 심상 이런 것들의 효과는 무조건이야. 생동감이 넘쳐요.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 생생하게 표현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생생히 표현한다. 그래서 이 심상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시각적 심상, 색채 이미지,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눈이 쌓인다, 새하얗게 얼었다, 맵싸다, 매콤한 냄새, 추운 밤, 피부에 닿는 거니까, 물소리, 귀로 들리는 거니까, 달거나 혹은 뭐하거나 쓰거나. 그래서 얘는 뭐고? 미각에 관련된 내용이고. 되셨죠?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겁니다.
수라로 가봅시다. 오늘 요 수라를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 수라가 어떤 건지만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 제가 그 밑에 각주 달아놨죠.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다 이렇게 나와있지. 보이시니? 그것만 체크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 너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수라장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아수라장. 그 아수라장의 수라가 이 수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라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텐데 거기 뭐 이제 거미 새끼부터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화자의 내면을 공감하고 이해하셔야 돼. 됐니?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되고 제가 그 밑에도 다시 적어놨죠? 모든 자는 내면 세계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것들. 제가 학습활동 보시면은 제가 다 써놨어요. 써놨는데 너네 이제 그 12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새로운 의미, 그 다음에 시적 공간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2페이지에.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야. 이 부분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 심상 나와 있지? 심상도 제가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가지고 다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직접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거 표 다시 넣어놨고 운율, 그 다음에 그 뒤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 부분에 이제 그 14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또 이제 기출 갖고 와서 또 얘기해놨어요. 14페이지 현재형 어미, 사용 효과 이런 것들, 함축적 시어, 표현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가시면은 토속적, 그 다음에 향토적 어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다 기출로 이제 찾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시면은 22학년도 예비시행에서 출제됐던 실제 이제 출제됐던 거랑 18년에 고2 9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까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딱 2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딱 2시간이 될 거야. 그래서 상당히 좀 양이 많고 밀도가 높을 테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집에 가셔서 아까 우리 방문객 있죠?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한다. 여기서 하는 복습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알아 sure 하고서 넘어가지 마. 그거는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기준은 무조건 뭐냐면요, 니들이 다른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갈곳 잃은 눈망울은 뭐지? 너네가 다른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앞에 뭐 있냐? 대화체를 사용해서 이게 왜 생생하게 전달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대화체가 뭐야? 라고 한다면 니들이 설명했지. 내가 그때 아까 3가지 적어줬죠. 그 3가지를 니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니? 기준은 무조건 그거다. 근데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막 물어보진 않을 거야. 씨발 대화체가 뭐야?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안 봐도 뻔하지. 제 얘기를 할. 근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그래서 이거 괜히 찍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야. 근데 나 항상 그런 마인드거든.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그런데 너네 제일 끔찍한 게 뭔 줄 알아?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한다고.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작년에도 엄청 많이 들었어. 1학년, 특히 1학년 애들. 물론 성적은 다 잘 나왔죠. 근데 애들이 갑자기 모르겠어요 이래. 덮어놓고 모르겠다고 얘기한다고. 난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수업을 했고 얼마나 많이 풀어줬고 했는데 갑자기 그제 와서 모르겠다? 그럼 지가 공부 안 한 거예요. 너네가 복습할 때 분명히 막히는 게 있고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거거든? 그럼 그거는 뭐 해야 돼? 나한테 질문을 해서 해소를 해야지. 이해되니? 질문해서 해소한다. 덮어놓고 알아. 다 알아. 뭘 알아 알기는. 씨발 물어보면 다 모르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시험기간 가가지고 시험기간 가서 뒤늦게 후다닥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 지금 미리 고통스럽게 해놓으세요.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 이해되셨지? 다음 시간에 봅시다.